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33이고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입니다. 제 첫 결혼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했지만 전 남편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욕을 하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물잔을 건넬 때 두 손으로 안 준다는 이유로 때린 적도 있었죠. 저는 아이를 아는 채 맞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을 했죠. 그 후로 1년 동안은 그야말로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버텼습니다. 낮에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아이 곁에서 울다 지쳐 잠들곤 했죠. 그러다가 한 남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에겐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아이 모두 책임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에게도 아빠가 생겼고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나들이를 갑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이를 진짜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성과 본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친양자 입양 그런 걸 해야 한다는데 그냥 입양이랑 다른 건가요? 만약에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전 남편과 연락을 해야 하는 거죠? 재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입양하고 싶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 텐데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아이의 성을 재혼한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재혼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아이의 성이나 본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재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입양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친양자 입양 제도가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입양된 자녀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즉 친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민법상의 특별 입양 제도로 기존의 일반 입양과는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네. 친양자 입양이 확정이 되면요, 자녀는 양 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기존의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또한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양자가 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친양자 입양 제도의 취지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크게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네, 크게 보면 네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이 성립되는 방식인데요. 일반 입양은 부모끼리 협의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은 재판을 거쳐야 하는 좀 더 엄격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성이랑 본인데요. 일반 입양을 하면 자녀는 원래 친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인데요. 네. 일반 입양에서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권 바뀌더라도 혈족 관계나 상속권 등은 유지가 되는데요. 반면에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양부모 쪽과만 새로운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양의 효력입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이 된 순간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지만 친생 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일부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재판이 확정된 시점부터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신분을 취득하고 친부모 쪽과는 완전히 법적 관계가 종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리하자면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훨씬 더 완전한 가족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입양한 부모하고 완전한 자식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친양자 입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친양자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네. 합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요건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즉 의무자 입양을 위한 특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혼인 중이란 법률혼모만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친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입양 승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의 인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자인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럼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의 일방,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이제 친모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부가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상황이면은 어쨌거나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하시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친양자 입양까지는 좀 상대방이 해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네, 친부가 동의를 해줄 것 같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성과 본을 아이를 이제 변경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또 다른 거 이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친양자 입양까지는 좀 부담스럽거나 그리고 심중히 좀 더 고려해보고 싶은 경우에 우선 성과 본을 먼저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민법 780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성과 본 변경 허가 청구가 접수되면 부모 및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신문이나 증인신문을 통해 의견을 확인합니다. 네. 따라서 보통은 일반 부모의 의사만으로 성과 본 변경이 허가되기는 어렵고 자녀와 다른 구성원 간의 관계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구인 주장에만 의존하진 않고요. 성과 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합한지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본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대법원은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구성원 사이에 정서적 통합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의 편견이나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사연처럼 재혼을 예정하고 있고 새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새로운 가족 구성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라면 법원이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앞으로 학교 생활, 사회생활에서 정서적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 측면에서도 성본 변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사연자께서 혼전 임신으로 첫 결혼을 하셨지만 남편의 폭언이랑 폭행 등으로 아이가 5개월일 때 이혼하셨고 네. 이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새로운 배우자분이 자녀를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면 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적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직 아이가 어린 시기니까 성과
본을 일찍 변경하고 법적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학교 생활,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당장 친양자 입양까지 부담스럽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성과 본만 먼저 변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이의 성과본을 지금의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친양자 입양이나 성과본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는 절차이고요. 성과본 변경은 입양까지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름만 바꾸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연자분처럼 아이가 어리고 지금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직장인의 꿈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과거 주 5일제의 도입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이 처음 정해진 건 1953년 주 6일 하루 8시간, 그러니까 주 48시간 일하는 게 기준이었죠. 하지만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경제의 성장기엔 그 시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야근, 특근은 당연하게 받아줬죠. 그만큼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결국 1989년 주 44시간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주 5일제, 이른바 주 40시간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특이한 건 한 번에 도입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인데요. 2004년엔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부터 시범 적용이 됐고 2005년엔 학교에도 확대돼서 놀토, 그러니까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이 휴일이 됐죠. 그리고 201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됩니다. 이 변화는 직장 문화도 확 바꿔놨습니다. 회식은 금요일 대신 목요일로, 해외여행은 금요일 밤부터 떠나는 도깨비 투어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4.5일제라는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그리고 워라밸,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직장인의 꿈이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